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스페로 임종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일단 잠시 스크린에 좀 눈을 떼가지고 그 스크린 양옆에는 현수막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오늘 행사죠. 파워유저 컨퍼런스의 부제가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인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라는 주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 스페로가 다음 행선지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스페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리고자 하는 가치는 간단하면서 좀 명명합니다. 바로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죠. 이 가치를 여러분들께 제공드리기 위해 가지고 스페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서 소프트웨어 개발 전 생명주기에 걸쳐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보안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또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또 안내를 드리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저희 스페로의 핵심 가치는 아마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변화를 합니다. 세상이 바로 변화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개발하는 방식들도 바뀌고 있어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나 개발 프로세스, 기술들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업무를 하는 우리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시대가 된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코로나19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업무를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나 아니면 업무 문화들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특히 요즘같이 효율성이나 가집성을 중요시했던 시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업무 방식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저희 스페로가 제공해드리는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저희도 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요즘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 요즘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가지고 모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던 애플리케이션의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현대적이다, 좋다 라는 의미가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용했던 개발 환경들이나 개발 기술, 개발 프로세스들이 좋게 얘기하면은 전통적인 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실무들을 겪고 있는 거로 표현을 하자면은 좀 구식이 돼버린, 낡은 것들이 돼버린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즉 개발 환경들은 이제 과거의 것들을 옛 것으로 치려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현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보안들도 이러한 모던 애플리케이션, 또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들 이런 것들을 위시로 한 다양한 기술들의 변화와 발전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일 고민을 해야 하는, 아니요 저는 조금 더 과장을 섞으면은 고민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가시적인 대비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페로는 어떻게 제공하려고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IAC라는 용어가 있어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인데 그냥 코드형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하고 코드하고의 개념이 조금 맞지 않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인프라는 뭔가 조금 더 물리적인 사람이 손으로 작업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코드는 조금 더 논리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나온 개념이 IAC고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기술인데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할 때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인프라 담당자가 일일이 손으로 설정도 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면은 이거를 소스 코드 형태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사실 이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소스 코드로 관리다 보니까 버전 관리를 통한 변경 이런 부족 당연히 됩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변경에 대한 명시를 해놓거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어야 된다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어떻게 변경했는지에 대한 추적도 되고 프로그래머님도 자동화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되게 코드를 활용해서 이 환경에서나 저 환경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장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조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연표면에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가지고는 구현을 할 때 꼭 고려해야 하고 있고 또 이미 많이 적용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기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컨테이너는 어떨까요? 컨테이너는 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컨테이너라고 한다면은 가상머신하고 비슷하지만 더 가볍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실행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컨테이너는 시중에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와 결합해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대규모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라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것을 보장을 하고 리소스에 대한 효율성 높일 수가 있고 또 특히 배포나 확장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배포하고 확장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용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 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24년도에 발표된 서베이만 보더라도 84%의 조직이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중에 하나인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로의 전환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효율성을 중시한다면은 한 번씩 고민하고 있는 혹은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던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있어가지고는 뺄 수가 없는 필수적인 기술 요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API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영역이긴 한데 이제 API가 조금 더 주목받기 시작한 게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서비스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비슷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거는 전통적인 모노리식 구조하고는 다르게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독립 서비스 여러 개로 구성을 하고 서비스는 각각의 분리된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되 이제 그 프로세스 간의 경영하는 통신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하는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저기 적힌 이제 경량화된 통신 메커니즘으로서 API가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서비스 간 통신을 위해 가지고 이제 API를 가서 서비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API가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같은 기술들이 또 같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용이 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나 유연성도 기존의 모노리식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유연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 속도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API 형태를 활용을 한 MSA 구조의 아키텍처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 개발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개발 기술을 써보셨던 분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전통적인 개발 기술을 쓰고 있던 전통적인 개발 환경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그만큼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고 좋은 게 꼭 좋기만 할까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점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가져다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보안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 다른 새로운 위협을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IAC 제가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좋은 거는 알겠는데 안전할까요? 정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 관리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제시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등장을 합니다. IAC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 형태로 이제 작성한다 그랬는데 이때 우리가 개발자분들이 어떤 코드를 오픈소스 형태의 코드를 가져다가 쓰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IAC 코드를 바닥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구조의 템플릿을 가져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가져다가 쓰는 IAC 템플릿이 안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IAC가 말 그대로 구성의 효율성만을 따지고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안전한 구성인지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봐야 하는, 즉 안전하지 않은 템플릿을 가져다가 인프라를 구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한 인프라 구성을 코드 형태로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암호나 액세스키와 같은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는 필수적이긴 하지만
또 노출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정보들인 거죠. 이런 것들도 노출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절반 이상입니다. 63%의 서드파티 IC 템플릿에 안전하지 않은 설정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즉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안전을 담보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개발 환경이 변화를 해서 효과적인 건 맞지만 그만큼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점에서는 한 번 더 상기하고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는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알려진 컨테이너 이미지들 중에 87%의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이죠. 매우 위험한 보안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존재합니다. 즉 컨테이너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미지를 만들어두고 이 공개된 이미지를 가져다가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의 사용이 굉장히 빈번한데 이미지 자체가 이미 위험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험성은 어떨까요? 이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기술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취약점으로 발현이 됩니다. 일단 컨테이너들은 각각의 이제 가상화 시스템 동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커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환경에 손상될 위험도 존재를 하고요. 다른 컨테이너의 취약점 전파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 발견이 기존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어려울 뿐더러 이제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들, 컨테이너 자체도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 즉 기존 방식보다 조금 더 보안 취약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기술이라는 게 밝혀져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에 많은 주의를 요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럼 API는 어떨까요? 당연히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당연히 위험합니다. 심지어 이게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OWASP에서 API Security Top 10, 즉 API 보안 위험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10가지의 중요한 항목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API가 누구나 쓰고 좋기는 많은데 그래도 이런 보안 위협들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심혈을 기울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신규 기술들 도입이 되면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지 도입을 해가지고 효과성을 높이는 데 많은 조직들이 집중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같은 거에 따르면 25년까지 기업 API들의 절반 정도가 도입을 해서 마련을 했지만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만큼 새로운 위협들이 많아가지고 더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API 도입이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할 때부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러한 보안 요건들을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새로운 기술들 도입은 좋으나 보안 관점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페로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분석 기술들과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요. 하지만 스페로우가 저희가 여태까지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을 시키면서 했던 노력들이 다 무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더라도 그런 기술들 자체가 발전할 때는 당연하게도 기존의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술, 개발 환경들을 근간으로 발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스페로우가 단연간의 연구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정적 코드 분석 기술, 구성 요소 분석 기술, 동적 취약 분석 기술을 근간으로 저희가 확장해서 지원을 합니다. IAC 같은 경우에는 정적 코드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코드 내에 노출된 기밀 데이터를 탐지한다거나 안전하지 않은 구성 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구성 요소 분석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분석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안전하지 않은 알려진 컨테이너의 사용을 탐지한다거나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의존성을 추적을 해서 굳이 사람이 봐야 되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위험 요소를 식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API도 결국에는 동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로가 보유하고 있는 동적 취약점 분석 기술을 발전을 시킨 형태로 여러분들께 안전한 API 사용을 위한 보안 취약점 식별과 조치 방안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던 기술들을 바탕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환경에도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보안 경험을 제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사용자 업무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용자는 어떤 형태로 보안 제품을 사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취약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식별이 되죠. 이런 식별된 취약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다루고 계신가요? 취약점이 식별이 되면은 먼저 이 식별된 걸 확인을 하겠죠. 잘 식별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조치방안 도출하고 조치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게 다양하게 나올 때 조치 방안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조직 내지는 뭐 조금 더 소규모일 수도 있고 대규모도 할 수 있겠지만 표준 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실 거고 많은 곳에서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나와 시스코에서 발간한 레포트에 따르면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취약점이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좋은데 50%의 절반 정도의 조직은 이 다양한 취약점들, 발견된 취약점들 이렇게 좋은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별한 취약점들을 적시 해결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확인은 하는데 취약점이 나온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한 자원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취약점이 발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는 이제는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데브스복스, 저희가 몇 년간 이야기했던 주제죠. 데브옵스에다가 보완을 더한 데브스복스. 데브스복스도 결국에 뿌리는 데브옵스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데브옵스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 데브옵스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거든요. 자원은 부족한데 데브스복스 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비즈니스 효율성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즉 스페로우는 단순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서 정확한 보안 취약점을 검출하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대하고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AI입니다. AI 요즘 생성형 AI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AI가 보완이 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에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죠. 그 왜 사람을 대체해야 되는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생산성입니다. 즉 AI를 활용하는 활용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실수를 대폭 낮추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거. 그래서 사람만큼 이 일을 보조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일 거고요. 스페로는 마찬가지로 이 AI를 적극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에 소요되는 낭비 최소화, 그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한 패턴을 도출해가지고 사람이 볼 수 없는 내지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나 부정확하게 봐야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페로가 제품으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저희 스페로 솔루션 제공해드리는 기능들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은 거 보시는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딥러닝 기반 탐지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취약점 10배부터 저희가 사람이 걸러내야 하는 오탈 같은 걸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검출 정확도를 향상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위험 분류를 통해 가지고 일일이 보고서 이거랑 이거는 비슷한 거니까 같이 고쳐야지, 이거랑 이거는 유사한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까지도 저희가 취약점 분류를 통해 가지고 묶어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취약점 조치에 있어서도 뭐 기존의 조치 이력까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를 고칠 때도 어떻게 해야지 조직 수준에서 맞게 최적의 조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또 저희가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의 정확도 및 품질 향상, 그 다음에 반복 작업에 소요되는, 아마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반복 작업, 이거를 AI를 활용을 해서 획기적으로 감도를 시키고 또 의사결정을 위해 가지고 사람만큼이나 혹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드리는 것을 제가 AI 기반으로 스페로 솔루션에 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온 취약점들, 이제는 관리가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가지고 취약점을 분석하고 조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는 또 소스코드 취약점대로, 이제 공급망 보안이 나오다 보니까 뭐 구성 요소나 컴포넌트에 대한 취약점은 그거대로, 또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취약점은 동적 취약점대로 조치하고 계신 사례들 많을 거예요. 주변에 찾아보시기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즉 도입해서 관리해야 되는 개발 생명주기상의 단계가 늘어나고 또 도입을 해야 되는 도구의 종류 내지는 관리해야 되는 취약점 유형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취약점 관리 방안은 부재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과 더 크게 가트너에서 이미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지고 특히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보안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전반적인 조직 내나 아니면 전체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에 걸친 보안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얻기는 훨씬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보안 활동을 수행하기만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고, 이제는
단계별로 다 구축을 해놓고 도입을 하시기를 고려하셨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가시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보안,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자체를 통합해서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스페로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품질 통합 플랫폼,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전 생명주기에 걸친 혹은 전 조직에 걸친 보안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내의 자산이라든지 구성 요소, 즉 이 애플리케이션의 전 생명주기에 걸쳐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저희가 다 식별을 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보안 착취들을 저희가 다 식별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시보드나 보고서 혹은 뭐 다양한 뷰로 저희가 전반적인 보안 상태를 가시화해서 제공을 드림으로써 이제 또 가시화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취약점을 우선순위를 지정, 뭐부터 고칠지를 지정을 하거나 조치방을 안내받는 거 있어가지고 저희 스페로의 통합 플랫폼이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기술이 적용이 되고 기능이 적용이 되고 또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션을 요약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라는 것은 일어날 것이다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은 일어나서 저희 개발 환경 내에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 변화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발 환경이나 개발 문화는 조금 더 앞서 나가 있어요. 하지만 보안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변화가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에 대비해가지고 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해서 보안 기술을 제공을 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드린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